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경계감이 최고조로 나타나면서 무역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 상황을 조사하여 올 6월에 잠정조치 관세를 결정하여 7월 4일부터 적용합니다. 저가격의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공격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유럽은 성을 쌓아 지키면서 이 전기차 전쟁을 이겨보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BYD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보다 10배가 넘는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30%의 관세를 부과해도 여전히 $5,000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로디움 그룹의 보고서가 지난 4월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럽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관세를 50%까지 더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서 어떻게 팔려왔길래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조사를 하게 되었는지, 업체별로 관세는 어느 정도 인상되었는지, 인상된 관세로 중국산 전기차는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와 중국 업체의 대응 전략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 미칠 영향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은 작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 중 NEV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3%인 120만 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차 금액은 20년 16억 달러에서 23년에는 7.2배가 증가한 115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EU가 외국으로부터 전기차를 수입한 전체 금액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EU는 중국산 전기차를 경계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BYD, 상해기차의 MG, 장성기차, 지리그룹의 폴스타, 니오 등 중국 로컬 업체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모델 3, 르노 다치아의 스프링, 그리고 BMW의 iX3 등 글로벌 업체들이 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중국산 차량의 저가격 이점이 있었습니다. BYD3U와 아토3의 독일과 중국 시장에서의 MSRP 차이를 폭스바겐 경쟁차와 비교해보면 왜 EU가 중국산 전기차의 중국 정부 지원 내용을 조사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CLU의 컴포트 트림의 독일 시장 MSRP는 41,990유로인데 중국 시장에서의 MSRP는 21,769유로로 중국 가격 대비 92.9% 비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BYD의 주력 차종인 아토3의 가격 차이는 112%로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반면 폭스바겐의 ID4는 49.4%, ID3는 56.9%로 BYD보다는 큰 차이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BYD의 CLU는 폭스바겐의 ID4나 현대차 아이오닉5 대비 전장 등 차격이 크고 세그먼트에서도 한 단계 위에 있는 차로 분류됩니다만 가격은 10%에서 14% 쌉니다. 저는 BYD의 유럽 내 브랜드 인지도와 이익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가격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은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연구기관 로디움 그룹은 중국 시장에서 BYD의 CLU의 이익이 1,306유로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 시장에서는 여기에 운송료 및 보험료, 현재의 10% 관세, 디스트리뷰션에 드는 비용, 그리고 VAT 19%를 적용한 후에 이익이 12,965유로가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이익이 아니라 유럽 법인의 마진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BYD에 30%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익이 높기 때문에 유럽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독일에서 판매되는 다른 여러 모델들을 분석한 결과 30%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많은 중국 전기차 모델이 여전히 유럽에서 강력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업체에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가격 구조 계산 방식으로는 이런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EU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업체의 경우 최저 17.4%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는 최고 38.1%까지 추가로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BYD가 17.4%, 지리가 20%, 테슬라가 21%, 장안기차와 BMW의 미니가 최고인 38.1%의 추가 관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BYD의 경우 현재 10% 관세에서 7월부터는 27.4%의 관세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를 가격 구조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체에서는 기본이 되는 차량 수출 가격을 FOB, Free on Board라고 합니다. 이 가격은 로디움 그룹에서 제시된 중국에서의 유닛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수입업자는 해상 운송료와 만약을 대비한 운송보험을 드는데 과거에는 이 코스트를 CNF라 불렀습니다. 이 금액도 로디움 그룹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관세는 FOB와 CNF를 더한 금액에 10%와 27.4%를 적용했습니다. FOB와 CNF 그리고 관세 금액이 합은 디스트리뷰터 코스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결정될 숫자는 MSRP와 VAT 19% 그리고 딜러 마진입니다. MSRP는 경쟁차와의 상품력, 가격 경쟁력과 함께 브랜드 인지도 차이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정합니다. BYD의 CLU 전기차의 MSRP는 41,990유로로 정해졌습니다. MSRP는 베이스 리테일 프라이스에 독일이 VAT 19%의 금액이 더해져 계산되기 때문에 베이스 리테일 프라이스는 35,280유로로 산출됩니다. 이 베이스 리테일 프라이스를 기본으로 해당 국가의 딜러 마진을 대입하면 딜러 프라이스가 계산됩니다. 2007년 제가 유럽에서 시드를 런칭할 때 독일의 딜러 마진은 19%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딜러들과 협의하여 전기차의 딜러 마진을 7%대로 운영하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에 한하여 다이렉트 투 컨슈머 방식을 채용하고 딜러들은 고객이 예약한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7% 정도의 피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도 벤츠 등 독일 3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BYD의 딜러 마진을 매우 보수적으로 12% 정도로 상정했습니다. 딜러 마진까지 결정되면 로디움 그룹에서 주장하는 이익에 해당하는 현지 법인의 마진과 마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 10%의 경우 법인 마진율은 20.8%이고 마진액은 대당 6,549유로입니다. 이 마진 금액으로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와 차량 판매에 들어가는 판촉비와 광고 홍보비를 써야 합니다. 그러고 남는 것이 법인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법인의 20% 이상의 법인 마진을 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BYD가 정한 MSRP와 법인 마진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관세가 27.4%로 올라가게 되면 법인 마진율은 8.3%로 마진액은 2,601유로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수준으로는 법인의 BP 수준 유지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가장 우수한 BYD가 이러한데 중국과 독일에서 가격 차이가 9%밖에 안 나는 BMW의 iX3가 관세를 20% 이상 맞게 되면 이익이 대폭 줄어들거나 적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1%의 관세를 맞게 된 테슬라는 중국산 모델 3의 가격을 올 7월부터 인상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익이 상당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인상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해 기차의 경우 현재 10%에서 최대인 48.1%를 부과해야 하므로 아무리 중국에서의 인건비가 싸고 서플라이 체인 구축이 잘 되었다고 해도 유럽에서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랑스는 프랑스판 IRA를 도입하여 전기차의 생산, 운송 등의 CO2 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MG4와 다시아의 스프링의 판매는 5,000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번 관세 인상 효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미리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유는 이번에 관세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중국산 차의 공격에 대비하여 성을 단단히 구축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구축된 성도 내부의 불협화음이나 끊임없는 적의 공성전에 의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선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는 유럽위원회의 관세 인상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자동차 업체들도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독일 프리미엄 3사는 관세 인상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로 2.5리터 이상 고배기량 차의 수입 관세를 올리려는 카드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 3사와 전량을 중국으로 수입하고 있는 중국 렉서스도 치명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중국의 림모터에 21%를 투자하면서 림모터를 그룹의 15번째 브랜드로 만들어 림모터의 전기차를 9월부터 유럽에 판매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스텔란티스 CEO는 관세에 의존하는 방어 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대응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EV5를 유럽에 수출하는 계획처럼 혼다, 폭스바겐, 닛산 등이 향후 중국을 EU 시장의 수출 허브로 활용하는 계획도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EU의 관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EU 관세 인상의 보복 조치로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은 중국의 부품업체들이 유럽 메이커로 공급하는 원재료와 반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고 공급 자체를 축소할지도 모릅니다. 전기차에 필요한 레어메탈 공급이 축소되면 유럽 업체들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중국이 BYD와 기스기차는 각각 헝가리와 스페인에 현지 공장 건설을 시작하였고 지리 산하의 볼보는 EX30과 EX90을 벨기에 공장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하면서 유럽 공략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환경을 중시하는 세력이 약화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EU의 관세 인상 결정은 잠정 조치로 11월까지 추가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로드맵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중국과의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옛부터 성을 쌓는 자는 기술 혁신과 생산 혁신을 주도하는 자에게 망해왔습니다. 탄소 중립 2050을 목표로 세계적으로 도입했던 전기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